일단 축구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슈팅이 있죠. 드리블이 있고 패스가 있고 헤딩이 있어요. 뭐 그 외에 아주 많은 기술들이 있지만 일단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축구는 11명이 경기를 해요. 22명이 공 하나를 놓고 경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저 책에서 읽었었을 텐데, 그런데 축구에서 90분 동안 한 사람이 공을 소유하는 평균 시간은 2분 30초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90분 동안 축구 경기를 하는데 한 선수가 자신이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2분 30초. 그러면 축구 경기 90분 중에서 나머지 87분 30초는 공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다른 사람이 공을 갖고 있을 때, 혹은 우리 편 동료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아니면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90분 중에서 실제로 자신이 공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은 2분 30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은 공을 갖고 있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을 가지고 있는 순간 모든 관중의 시선이 나를 향해요. 모든 카메라가 나를 비춰요. 그렇죠? 경기장에 있는 모든 관심이 나에게로 와요. 그런데 내가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공을 따라서 모든 카메라가 나를 떠나고 모든 관중의, 수만 명의 관중의 시선이 나를 떠나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축구 선수들은 어떻죠? 우리는 주목받고 싶잖아요. 주인공이 되고 싶고 항상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공을 소유하고 싶어요. 왜? 내가 주목받게 되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축구에서는 패스를 잘하는 팀이 이겨요. 왜냐면 공을 뺏기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주목받으려고 그 공을 오래 소유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상대가 수비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왜냐면 공이 한 곳에 멈춰져 있으니까 나머지 11명이 그쪽으로 가서 그 공을 뺏기 좋은 위치를 만들고 결국 뺏기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이런 삶에서 이런 충동을 느껴요.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나에 대한 이익, 사람들의 관심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동료 선수를 위해서 팀을 위해서 패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공을 소유하고 드리블하는 선수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슈팅이죠. 근데 슈팅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골하고 연결돼요. 그렇죠? 슈팅을 해야 골이 나죠. 그래서 슈팅 없이 골이 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뭐 가끔 자책골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의도된 정상된 골이 아니니까요. 모든 정상적인 골에는 반드시 슈팅이 있는데, 그리고 슈팅하면 골과 같은 단어인데,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든 골에는, 그래서 어떤 선수가 골을 넣죠. 슈팅을 하고 골을 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모든 카메라가 그 선수를 쫓아가고 그 선수를 중심으로 셀레브레이션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골에는 반드시 어시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은 마치 카메라처럼 골을 넣은 사람만 카메라가 쫓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골을 넣은 사람에게 모든 관중이 환호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결과를 낸 사람만, 골을 넣은 사람만 집중해요. 그런데 진짜 팀에서 감독이나 그 팀을 지탱하는 사람들은 누굴 보냐면 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골을 넣은 사람을 중심으로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골 세레모니를 할 때 감독은 누구를 보는지 알아요? 감독은 어시스트한 사람을 봐요. 진짜 명장은 유럽에서 모든 사람들이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세레모니를 할 때 감독은 라인 밖에 나와서 누구를 주목하냐면 어시스트 한 선수를 주목해요. 그리고 그 어시스트 한 선수하고 아이 컨택을 하게 되고, 그때 멀리서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어요. 누구에게? 골 넣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시스트를 한 사람에게. 그리고 라카룸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가 주인공이 되는지 알아요? 선수들이, 감독이, 코치가, 스텝이. 밖에서는 골 넣은 사람, TV에서는 코멘터리가, 또 관중이, 그 다음날 신문에서는 골 넣은 사람을 대서특필하죠. 그런데 경기가 끝난 직후에 라커룸에 딱 들어와서 모든 스텝과 선수와 감독이 누구에게 칭찬을 하냐면 어시스트한 선수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너 정말 멋있었어. 좋은 패스였어. 좋은 크로스였어. 너 정말 아주 잘 봤어. 이 말을 해줘요. 이것이 라카룸하고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모든 골에는 어시스트가 있다고 했죠. 저는 어떤 골이 났을 때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골 넣은 선수보다 어시스트한 선수에게 훨씬 더 좋은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 선수가 우리 팀에 진짜 필요한 선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헤딩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헤딩. 축구에서 헤딩골은 보통 매 대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18%에서 22%의 골이 헤딩골로 나요. 그러니까 20%, 5분의 1이 헤딩골로 나는 거죠. 축구에서 슈팅을 하면 보통 골키퍼가 알아요. 왜냐하면 자세나 수비가 서 있는 각도를 보면 골키퍼가 얼루 찰지 예측이 가능해요. 그런데 왜 헤딩골을 골키퍼가 막기 힘드냐면 헤딩은 머리에 맞은 공이 날아오는 것을 보기 직전까지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골키퍼가. 그리고 헤딩골이 상당히 위협적인 이유는 골대 바로 앞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중거리 슈팅으로 들어가는 골은 사실은 가까운 데도 있지만 중거리 슈팅도 있고 프리킥도 있고 많은 기회를 막을 수 있는 환경과 기다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은데 헤딩골은 머리에 닿는 순간까지 방향을 예측할 수 없고 또 머리에 닿아서 헤딩을 시도하는 시점 자체가 골대 바로 앞이기 때문에 골키퍼 반응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재밌는 게 헤딩골이 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헤딩골이 나면 저쪽에서 크로스가 올라와요. 수비수와 공격수가 같이 올라온 크로스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100% 수비가 이겨요. 왜냐하면 공이 크로스가 올라올 때 헤딩을 해서 들어갈 때 수비수들이 무조건 상대에게 몸싸움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을 향해서 갈 때 상대가 나를 몸싸움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 공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거나 내 머리에 공을 댄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수비의 목적이에요. 공을 쳐내는 것보다 상대를 밀고 상대를 진로를 방해해서 제대로 헤딩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헤딩골이 날 때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봐보세요.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에 헤딩골을 넣는 헤더가 먼저 능동적이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요. 수비는 반응하는 역할이거든요. 상대가 뛰면 따라가요. 그것이 수비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상대가 가지도 않았는데 먼저 갈 수 없죠. 왜냐하면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상대를 놓치게 되니까. 그래서 이 헤딩골을 넣는 것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로스가 올라올 거라는 믿음, 크로스가 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런 선제적인 움직임이 가능해요. 내가 축구를 하는데 저 크로스, 저 볼이 나에게 오지 않을 거야 라는 희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죠. 여러분들이 되고 싶은 목표가 있죠. 그 목표를 믿고 그 희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되냐면 선제적인 움직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움직임. 그래야만 골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은 크로스가 올라오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스가 올라오면, 그래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오면 나 그때 뛸 거야. 그래서는 골이 나지 않습니다. 나만 뛰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같이 뛰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먼저 그 공간으로 뛰어 들어갈 거고 저 빈 공간에 크로스가 올 거야 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하는 사람만 헤딩골을 넣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과 희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제적인 움직임을 하고 내가 본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 크로스가 글로 올 거라는 믿음과 희망, 그것이 있는 사람만 헤딩골을 넣을 수가 있고, 그 헤딩골은 골키퍼가 예측하지 못하는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 될 거예요. 자, 축구는 또 뭐가 있죠? 축구에는 패스가 있어요. 패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전제 조건이? 패스가 패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패스하고 싶을 때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패스를 할 때 받아주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패스는 반드시 두 명이 함께 했을 때만 가능해요. 자, 우리가 한번 패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상대에게, 내가 내 동료에게 패스를 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동료가 언제, 어디로 받고 싶어 하는가, 어떤 속도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공간에서 내 볼을 받고 싶어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받는 사람은 내 동료가 언제, 어디로 주고 싶어 하는가, 누구 뒤로 주고 싶어 하는가, 앞으로 나와서 받기를 원하는가, 뒷공간으로 주길 원하는가, 내 왼발로 주길 원할까 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패스가 나오면 어떤 얘기를 하면 나이스 패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스 패스의 전제 조건은 뭔지 알아요? 그 속에는 엄청난 배려가 있어요.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이 있고,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는 노력,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일치했을 때에만 나이스 패스가 나와요. 우리 삶에도 어떻죠? 어떤 선수는 이런 게 있어요. 축구를 하다 보면 처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이게 맞냐면 패스 미스가 나와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나와서 받아야지, 뛰어서 받아야지. 불평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요? 이쪽으로 줘야지, 왜 일로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 미스가 났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지도자는, 또 축구를 했던 사람은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패스를 내가 주고 싶은 곳으로, 내가 받고 싶은 곳으로, 내가 주고 싶은 곳으로 패스를 주고 내가 받고 싶은 곳으로 패스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패스는 내 동료가 받고 싶은 곳에 패스를 주고, 그 다음에 내 동료가 주고 싶은 곳에서 내가 패스를 받아주는 게 패스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수는 일로 줘야지, 일로 줘야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패스의 기본은 배려인데, 패스의 기본은 상대의 마음을 읽고 동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서로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읽어내서 맞추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축구할 때, 야, 내가 이쪽으로 나오는 척 하면서 뒷공간으로 뛸 테니까 일로 줄래? 그러니까 축구를 가다가, 그래, 그렇게 할 테니까 글로 뛰어, 이렇게 하면서 축구하지 않거든요.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실수를 통해서, 아, 저 때는 제가 절로 가고 싶어 했구나, 아, 쟤는 저쪽으로 패스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상대를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계속 읽고 그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언제? 연습 때. 그래서 그 상대를 알게 되면, 상대가, 내 동료가 어느 발을 잘 쓰고 어느 쪽으로 주는 걸 좋아하고 어떤 패스의 퀄리티를 갖고 있는지를 연습 때 충분히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대 빈 공간이 생기면 글로 주고 싶어하는 패스하는 사람, 그리고 글로 받고 싶어하는 동료가 생기게 돼요. 그때마다 나이스 패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 축구 보죠? 유럽 축구에서 기가 막힌 패스들이 많이 나오죠. 그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쟤 킥 잘하네, 그것만 생각해요. 저 패스 좋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그 패스 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끊임없이 저 패스를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의 소통이 있고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것이 있을 때에만 언제나 나이스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